지난 16일 대한축구협회는 긴급 임원회의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20일에 정혜성 위원장이 새로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선임됐고 10명의 전력강화위원도 모두 물갈이 됐죠. 사실 많은 국민들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를 개혁하고 싶어 했는데 정몽규 회장 및 임원들은 꼬리를 자르듯 전력강화위원회만 완전 뒤집어 엎었을 뿐 협회의 고위층은 바뀐 게 없습니다.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정 회장을 뒤로 하고 새로 출범한 전력강화위원회를 향해서 이번에는 제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능력 있는 좋은 감독을 반드시 데려오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전력강화위원회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걸 넘어서 미리 짜여있는 시나리오대로 돌아갈 거라는 불길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를 떠나서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만한 충분한 능력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타이밍이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벤투 감독의 후임을 찾던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들 대부분이 그 사이에 다른 직장을 찾아서 현재는 선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국내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내 K리그의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거죠. 대한축구협회의 정관 제2조에는 협회는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 증진 및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회원을 지원하여 육성함과 더불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K리그 개막을 앞두고 감독을 차출해서 한 시즌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건 협회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다소 막막한 느낌이 들던 찰나에 놀랍게도 해외의 외국인 감독들이 먼저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먼저는 과거 프리미어리그에서 뉴캐슬의 감독을 맡았던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차기 감독직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참고로 브루스 감독은 2009년에 위건에서 조원희를 영입하기도 했고 2011년에는 썬더랜드에서 지동원을 영입했는데 또 2019년에는 뉴캐슬에 부임해서 직접 영입하진 않았지만 기성용까지 지도했습니다. 영국 매체 미러는 브루스 감독의 한국 감독직 의향에 대해서 브루스 감독은 위르겐 클린스만이 경질된 후 공석이 된 한국의 차기 감독을 맡는데 관심이 있으며 다음 직장을 위해 해외로 이주하기를 열망하고 있다라면서 분명 관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브루스 감독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스타 선수 출신 감독까지도 한국을 향한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과리돌라 감독과 현역으로 중원 콤비로 활약했고 말년에는 아인토벤에서 박지성, 이영표와 챔스 4강까지 진출했던 필립 코쿠가 대리를 통해 의향을 밝힌 겁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들었던 브루스 감독은 영국 2부 리그 팀을 일부러 승격시킨 적은 있지만 우승 경험은 한 번도 없는데 코쿠 감독은 첫 감독직을 맡은 아인토벤에서 5년 동안 3번의 리그 우승을 했다 보니까 브루스 감독보다는 코쿠 감독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 선수 시절 히딩크 감독의 지휘를 받았고 한국 선수들과 같이 활약하면서 한국 축구 팬들에게 더 친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에 1픽으로 추천드렸던 만브론크호스트 감독도 네덜란드 출신이고 프랑크 드부어와 베르트 판마르바이크라는 2명의 네덜란드 감독들까지도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첫 예상과는 반대로 클린스만 똥차가 가고 명품 감독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롭게 선임된 정혜선 전력강화위원장은 이런 팬들의 기대와는 180도 다른 엉뚱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21일에 열린 1차 회의를 마친 뒤에 정혜성 위원장은 선정 기준을 발표했는데 8개의 기본 요건을 공개했습니다. 전술 역량, 육성, 능력, 명분, 경력, 소통 능력, 리더십, 코치진 구성, 마지막으로 성적까지. 이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발표한 정혜성 위원장. 제시한 요건들을 구체화하고 또 그걸 검증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 위원장은 3월 21일 전까지 정식 감독을 선임하려고 한다는 모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전 전력강화위원회가 2달 넘게 검증해서 선임하기로 결정한 감독이 클린스만인데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들을 들여서 어떻게
더 좋은 감독을 데려온다는 말인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지 않는데요. 자, 게다가 이렇게 검증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 외국 감독이 올 가능성은 줄어들고 국내 감독 쪽으로 비중을 둘 거라고 직접적인 언급까지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황당한 회의 결과가 발표되자 여론은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위원회 역시 달라진 게 없고 정몽규 회장의 꼭두각시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명확한 근거까지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갑자기 전날 밤에 긴급 문자 메시지를 불참을 통보했었던 지난 13일에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석재 부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의 해임과 전력강화위원회의 새 단장이 결정되기도 전에 미리 새 위원장과 감독 선임 방향성을 정해져 있다는 듯 발언을 한 겁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아직 해임되지 않았던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동석하고 있었는데도 정혜성 위원장 같은 이런 분들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가고 새로운 감독을 한국 사람으로 해서 수순을 밟으면 제가 볼 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사실상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를 미리 다 읊어줬거든요. 지금 보면 이석재 부회장 예언처럼 정혜성 위원장이 국내 감독을 우선순위로 선임하려는 모습이죠. 한국인 감독 중에서도 1순위로 언급되는 건 울산 HDFC로 이름을 바꾼 울산 현대의 홍명보 감독인데요. 과거 협회에서 전무이사직을 맡았던 적이 있고 울산을 지휘하면서 2시즌 연속 K리그 우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그 우승팀 울산과 FA컵 우승팀 포항의 경기가 K리그의 2024년 시즌 공식 개막전입니다. 그것도 3월 1일에 울산의 홈에서 말이죠. 울산의 시즌 첫 경기이자 K리그의 개막이 열흘도 안 남은 지금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직으로 가게 된다면 올 시즌 울산의 계획은 박살이 납니다. 2년 연속 우승을 이끈 감독이 개막을 앞두고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놀랍게도 축구 대표팀 운영 규정의 제12조 2항에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선임한 지도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동원에 가까운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제로 이 규정이 활용된 적은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K리그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에 이 규정이 활용됐을 거라고 의심을 하는데 2007년에 핀페어배 감독이 자진 사퇴하자 부산 아이파크에 부임한 지 불과 2주 만에 박성화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을 맡아서 대회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또 2011년에 대표팀을 맡았던 최강희 감독도 소방수로 급하게 투입된 이후에 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하자 다시 전북으로 복귀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수상한 냄새가 좀 짙게 풍기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홍명보 감독을 타겟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거 3년간 FC서울을 맡았던 귀내슈 감독까지 KBS에 먼저 연락해서 의향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감독을 못 뽑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네, 3월에 있는 태국과의 2연전은 솔직히 임시 감독이 와도 충분히 이길 만한 대진이다 보니 벌써부터 정식 감독을 데려오려고 K리그에서 무리하게 감독을 빼올 필요도 없고요. 네, 코쿠 좋지 않나요? 대표팀 감독 선임을 계약 전날에 방학숙제 하듯이 대충 처리할 생각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프로세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이상 호통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